행복한 명절 보내셨나요? 명절 세고 나니까 2월도 벌써 절반가량이 지나가 버렸네요. 한 해 중 가장 짧은 2월도 지나고 어느새 우리 곁에 3월이 찾아와 있겠죠? 그리고 또 봄이 찾아올 테고, 강물이 두 번 다시는 흘러왔던 곳에서 흐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되돌릴 수도 앞당길 수도 없잖아요. 오늘 이 순간 최선을 다해서 즐겨야 하는 이유겠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모닝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주택 공급 민간 의존 물량 85%인데 디벨로퍼조차 개발 참여 기피라는 기사입니다. 이사 공급 대책에 대한 디벨로퍼들의 반응을 담은 기사인데요. 서울 도심에 32만 3천 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가운데 도심 공공주택 복합업으로 예정된 물량은 서울에서만 11만 7천 가구에 이릅니다. 서울 물량 32만 가구의 36% 규모이고 공공주도형 정비사업의 물량이죠. 9만 3천 가구보다도 많은 물량입니다. 용적률 상향, 규제 완화 등의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 주도권을 LH 등 공기업에게 넘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디벨로퍼들의 반응을 살펴볼게요. 공공기관의 모든 의사결정을 맡겨야 하는 게 불편하다. 디벨로퍼들의 개발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공공이 이보다 더 잘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으로 풀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LH 등 공공이 이를 얼마나 잘 해결할지 미지수다 등등의 반응입니다. 앞서 이사 공급 대책의 분석을 통해서 언급을 했듯이 예상된 결과이기도 하죠. 이번 대책은 디벨로퍼뿐만 아니라 민간 참여 여부에 따라서 좌우되는 물량이 상당하죠. 따라서 적극적인 민간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 불가능한 물량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발표한 공공재개발 역시도 시범단지가 8곳이 선정이 되긴 했지만 정부의 인센티브가 사업성 확보에 충분치 않다라는 반발도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공공재건축의 경우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지가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 대책에 대해서 민간 참여가 얼마나 이루어질지 의문이기도 하죠. 두 번째 뉴스도 정부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기사입니다. 작년 8사 대책 13만 호도 제자리, 이사 공급 쇼크 흐지부지 되나? 라는 기사입니다. 정부는 지난 8사 대책을 통해서 13만 2천 가구 이상을 서울과 정부 과천청사 일대에 공급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노원구 태릉골프장 등 서울 18곳의 공급 용지는 서울에 집을 지을 수 있는 빈 땅을 영끌한 수준이었어요. 빈 땅에 주택을 건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이사 대책보다도 난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진행되는 곳이 없습니다. 태릉골프장은 지금도 노원구 주민과 구청에서 강하게 반대를 해서 표류 중에 있고요. 과천청사 유유지를 둘러싸고 있는 과천 시민들이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투표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포구 서부 운전 면허 시험장 용지 일대도 LH와 서울시, 대한항공 간 3자 매각이 물거품이 되면서 이 역시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이사 대책을 포함한 공급 물량에는 8사 대책의 13만 2천 가구가 빠져있는 물량입니다. 이렇듯 반년 전에 발표한 공급 대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 가구, 전국에 83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정부의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렵겠죠. 세 번째 뉴스는 그렇게 오르더니 서울 고가주택값 상승률 세계 3위라는 기사입니다.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4분기 10%를 웃돌아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영국 부동산 정보업체 나이트 프랭크가 지난 7일에 발표한 최고급 글로벌 도시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서울의 고가주택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7% 오른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글로벌 주요 도시 45곳 중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찍은 것인 건데요.
조사 대상 전체 도시의 고가주택 가격 상승률은 평균 1.9%였던 것을 감안을 하면 서울의 11.7%는 어마어마한 상승률이죠. 특히나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사태로 영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대도시들은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데 비해서 서울은 유독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거죠. 그러니까 패닉 바잉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도시별로 보면은 코로나19 방역 모범국이었죠. 뉴질랜드 대도시 오클랜드의 상승률이 18%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중국 선전이 13.3%로 2위를 차지를 했고 서울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가 10.2%로 4위를 차지를 했고요. 러시아 모스크바가 9.9%로 5위를 차지를 했네요. 세계적인 대도시의 고가주택은 오히려 하락을 했습니다.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는 4.3%가 떨어지면서 41위, 미국 뉴욕 같은 경우에는 5.1%가 떨어지면서 42위를 차지를 했고요. 홍콩 역시도 같은 기간 고가주택 가격이 6.9% 하락을 하면서 45개 도시 중 4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네 번째 뉴스입니다. 2030대 마용성, 40대 강남 원했다 라는 기사입니다. 직방이 모바일 선문을 진행을 한 결과 올해 부동산 매입이 가장 유명할 것으로 전망되는 지역이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가 15.5%를 차지를 했고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15.3%를 차지를 했네요. 하남, 남영주 역시도 11.1%, 수원, 용인, 성남은 10.2%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로 보면은 2030대는 한강변이 마용성을 선택을 했고요. 반면에 40대 이상에서는 전통적인 선호지역이죠. 강남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2030 같은 경우에는 직주 건접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용성을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0대는 어느 정도 자금 여력도 갖추기도 했고 자녀의 교육에 대한 중요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강남권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들은 늘 서울의 선도 역할, 집값 선도 역할을 하는 지역들이죠. 또 눈에 띄는 설문 내용이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바라는 점인데요. 1위가 현 보유주택보다 나은 조건으로 매매 갈아타기가 26.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내 집은 물론 집들이 최저 오르다 보니까 아니죠. 나보다 지금의 사는 집보다도 좀 더 나은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니까 더 오르다 보니까 갈아타기가 좀 힘든 상황이기도 하죠. 네, 이어서 전월세에서 내 집 마련이 24.6%를 차지했고요. 청약 당첨이 18.1%를 차지를 했습니다. 현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문제점을 그대로 보여준 수치이기도 하죠. 올해는 이 바램들이 좀 이뤄지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부동산 복비, 공인중개사 업계 반발 뚫고 하반기에 내려갈까라는 기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를 받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권익위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서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을 권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력한 안은 현 5단계로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체계를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을 하고 저가 구간을 줄여서 총 7개 단계로 만드는 1안과 함께 1안의 구간별 요율을 활용을 하되 매매는 12억 원 이상, 임대는 9억 원이 넘을 경우에는 요율을 협의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2안입니다. 이런 안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에 집값들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가 아파트 역시도 많이 생겼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적용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 때문인데요. 일례로 보면은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를 한다고 치면 현재의 수수료는 최고 1260만 원을 내야 되지만 1안대로 할 경우에는 770만 원으로 뚝 떨어지게 되거든요. 관건은 막강한 이해 집단이죠. 공인중개사의 업계의 반발을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입니다.
특히나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임대의 중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내려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계약갱신 청구권들 임대차법 시행된 이후에 새로 계약을 하는 임차인들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중개수수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이거든요. 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 올 하반기에는 서민들의 중개 수수료가 낮아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빈 땅을 활용하는 쪽지 시험 같은 8.4 대책도 단 한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한 상황에서 토지주의 마음을 사로잡고 범위가 훨씬 넓은 대학 입시 같은 이사 공급 대책을 풀겠다라는 게 가능은 할까요? 식소사번. 수고는 많으나 얻은 것이 적다.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은 식소사번이었지만 희망 고문이 고문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